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지금 이제 뭐 백중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천도와 관련해서 늘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 여기 아니면 어디서도 못 듣는, 진짜 저도 안타까운 게 내가 죽으면 이런 거를 다 누구가 할까 내가 참 그게 걱정이거든. 이게 손실이 너무 큰 거야. 이런 걸 좀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을 건데, 오만 돈 안 되고 쓸데없는 건 내가 진짜 다 아는데, 저보다 선배로 그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아신 분이 그 목정배 선생님. 쓸데없는 거 많이 안다.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쓸데없는 거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들이 다 예전하고 이게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한정템을 만들었는데 참 이걸 다 주고 싶지만 여기 내 얼굴을 넣어가지고 다 주고 싶지만 안타깝다. 배송비가 더 들어서 보내줄 수가 없다. 배송비가 많이 들어서 보내줄 수가 없다. 얼마나 지갑이 큰지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아. 뭐든지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보살님이 만들어서 준 아주 귀한 거예요. 아니야. 이제부터 이 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 함에 대해서 이걸 백중 때도 쓰고 예수제 때도 쓰고 뭐 이러는 함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이 안에 뭐뭐가 들었고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함을 열면 이게 그 귀신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연가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딱 열면 금강경 탑다라니, 금강경을 탑처럼 만든 다란.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왜 사람이 죽었거나 예수제를 지내는데 이 금강경을 할까에 대한 거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미타경을 한다거나 뭐 지장경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지금 백중 이렇게 가까이 되면 우람분경, 목련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납득이 되는데 뜬금없이 금강경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금강경이 나와. 그래서 이 금강경 탑다라니가 어떻게 된 거냐면 금강경을 가지고 진짜 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예전에 이게 목판에다 놓고 찍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글씨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잡힐까? 뭐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요 글씨가 모든 금강경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게 미로. 그래서 끝까지 나가면 금강경이 다 한번 읽는 아니면 한번 지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문자 만다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형 중에서 제일 연대가 우리나라에서 오래 올라가는 거는 법성계,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의상대사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졸업 논문 210자 써놓고 졸업한,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지. 그걸로 졸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의상대사가 이렇게 울고먹고 있고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 내용도 대단하고 앞에 대단한 거하고 뒤에 대단한 건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더 재밌는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 얘기하잖아요. 최치원 진짜 한 거 없는 사람인데 전 국민이 다 알아. 한 게 없어. 한 게 없어. 참 그 희한하지. 그런 것도 복인가 봐. 우리 같이 오만 쓸데없는 걸 이렇게 다 해도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해도
그러니까 전생에 뭔가를 해야 되는가 봐. 이게 그렇게 해서 문자 만다라라고 하는 계열이 있고 이거를 통한다는 계열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문자 만다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림 말고 그러니까 중국 문화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림의 문화 그리고 인도 문화는 이제 글씨의 문화. 글씨라기보다는 진언이에요. 말의 문화. 정확하게 말하면 말의 문화. 이 두 가지를 섞는 게 하나는 그림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여기를 진언. 진언. 이거는 부적이에요. 그림의 문화, 하나는 말의 문화. 요거는 중국 거. 요거는 중국, 요게는 인도. 그림 문화 중에서 제일 연원이 오래된 그런 부적 같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그게 8쾌라고 해서 건태이진 송관강곤 이렇게 해서 8개의 쾌를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태극을 놓는 그런 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건태이진 송관강곤 8개의 쾌 중에서 우리는 건공감리 4개, 핵심이 되는 4개. 그 중에서도 이제 8개 중에서도 더 좋은 게 있고 비중이 더 큰 게 있고 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중이 큰 거. 그래서 하늘, 땅, 물, 불만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지금 태극기에 들어 있는 건공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외우는 것도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었는데 건삼년이라 그래서 건캐는 3년 세 줄이 다 이어져 있고 3연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곤삼절 곤캐 땅캐는 세 개가 끊어져 있고 절 가운데가 끊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그다음에 리중허 리는 불캐인데 불은 중간이 이렇게 끊어져 있대. 리중허 중간이 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캐는 이렇게. 이게 불캐. 그 다음에 물캐는 감중년이라 그래서 감캐는 중간이 이어져 있대. 그냥 거꾸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되게 재밌어요. 물은 흘러가는 것 같은 거고 이건 물캐거든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래 물은 중앙물이 좋아요. 연필심처럼 이렇게 중앙물이 밀도가 높아서 다 좋은 거예요. 그거를 한중수라 그래요. 한중수. 한강 중앙에서 흐르는 물은 한중수라고 하고 임금도 금을 가지고 다 세수하고 쓰고 이랬었어요. 조선시대 임금도. 그래서 이게 좋은 거고 불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이 허하대. 그래서 불은 중간보다도 양 끝이 더 뜨겁대요. 그러니까 촛불 같은 거 우리가 향에다가 이렇게 불 붙일 때도 약간 띄어서 하지. 이걸 이렇게 불 속에다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더 안 붙습니다. 이렇게 위에다 살짝 올리면 더 빨리 붙죠.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이 허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 양이 쌓여 있고 안에 음기 약간 찬 게 들어 있고 이거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물은 그래서 중앙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림 문화는 인도에 있고 진언 문화 이렇게 진실된 말의 문화 이건 말의 문화예요. 이거는 인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섞이는 게 글씨라는 거예요. 글씨. 글씨. 그래서 글씨는 당연히 말 쪽이죠. 언어 쪽이죠. 그런데 서예는 예술적이에요. 그림적이에요. 그걸 추사글씨나 이런 거 보면 알죠. 그러니까 단순히 뜻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술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과 글씨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장원원의 말을 표현을 빌리면 서화동원이라고 그림과 글씨는 같이 이렇게. 그래서 글씨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글씨가 있는 게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서예라고 보면 돼요. 중국은 서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서예라고 그러고 인도는 서도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 약간 달라요. 또 각 나라마다 똑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붙여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게 요 두 가지를 하우르는 글씨 만다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문자 만다라. 만다라고 하는 건 정신 경계,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 숨구멍 계열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숨구멍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로라고 이게 자세히 보면 미로라고. 시작부터 끝까지 쭉 한 줄로 계속 우리 어렸을 때 미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쭉 따라가는 거예요. 미로는 미노스의 궁전에서 나온 거고 뭐 그 그리스 신화에서 뭐 그렇다 치고 이런 거를 원래는
지금 조계종 가사는 약간 상태가 좀 메롱이라서 그런 게 없는데 원래 전통 가사도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통문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내려오는 공간,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가사를 읽고 있으면 요 구멍들이 가사를 연결하는 끈들이 조각조각이거든요. 가사가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데 이 조각조각을 실로다가 묶었을 거 아니에요. 실로 꼬매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꼬매가지고 그게 이 끝에서 이 끝으로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아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 콩 같은 걸 넣으면, 콩이나 무슨 녹두 같은 걸 넣어서 돌리면 그게 쫙 돌아가게. 그걸 통문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어떤 숨구멍 같은 거.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신성성을 가지려면 거기에 부처님의 어떤 정신 같은 것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불교를 잘 이해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열반에 얻은 사람은 완성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사시 사시 불공 같은 거 할 때도 광림법회, 나무 불타부중 부처님이 지금 여기서 오는 거예요. 빛으로 와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러고 나서 만다라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정신으로 이렇게 깨달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요건 만다라 선송이라고 하는 거고, 사시도 그렇게 원래 하는 거고, 탑에도 문 모양을 내서 절의 탑을 보면 거기에 문비 모양이라 해서 거기서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이 들어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종도 예전에 그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종을 보면 이 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게 음관 뭐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솥대하고도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미산하고도 관련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통일신라시대 종만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런 문화가 동아시아의 보편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위패 같은 경우도 잘 만든 위패는, 요즘 싸구려를 쓰니까 그러는데 잘 쓰는 위패는 비싼 거 사면 위아래가 뚫려 있다니까, 위패가. 그래서 거기가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청혼을 하면, 쉽게 말해서 혼을 청하면 혼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 위패 이렇게 만들어 보면 문 열고 들어가 있지. 그 전자키로 돼 있어. 띡띡띡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금강경 탑다란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를 한 가지 알아두시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금강경을 이건 이제 종이로 된 건데, 천으로 된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그 위에다가 명정으로 덮습니다. 명정이 뭐냐면 관 위에다가 덮는 거. 보통은 이제 학생부군 신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벼슬 한 사람은 그 벼슬 이름을 쓰게 돼 있고, 벼슬 안 한 사람은 이제 학생부군 신이 뭐 이런 거 대충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하고 벼슬 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학생은 무덤을 쓸 때 예전에는 무덤 썼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화장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비석을 쓰면, 비석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탑지석이라 그래서 그 사람에 관련된 것들을 사실은 무덤 안에다가 넣는 건데,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비석 문화가 밖으로 나와. 그런데 그 비석을 쓸 때 이게 민대머리 비석이라고, 대머리 비석이 있고, 비석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는 이게 있어. 관을 쓴 비석이 있어. 이 두 종류가 있어. 이렇게 돼 있거나, 안 그러면 이게 더 이렇게 망치같이 돼 있거나, 가보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비석이 둘 중에. 이게 학생. 개뿔도 없는 사람은 모자를 못 쓰는 거예요. 이 대머리. 그리고 이거 대머리락 하거든. 우리랑 비슷한 헤어스타일이잖아.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뭔지 알지? 이거 나이 들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다 봤잖아. 그리고 벼슬이 있는 사람은 요걸 씁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하나 더 쓰는 거지. 예전에는 모자라고 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자 형태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이 딱 드러나게. 그렇게 돼 있어. 사극 같은 것도 봐봐. 그러면 쫄들은 모자도 이렇게 똑같은 갓을 써도 이렇게 작고, 좀 센 놈들은 이렇게 크고, 그렇겠지.
그걸 뭘 딱 봐도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이제 왜 이거 아무도 모르더라고. 왜 이걸 쓰는지를, 금강경을 왜 쓰는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나 내가 싶기도 하고, 아까워서 그냥 나만 알고 죽어야 되는데, 힘들게 내가 이런 걸 배웠는데, 배운 게 아니지, 내가 찾았지. 요거 아까우니까 조금 있다가 이걸 보면, 이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뺑뺑이 돌려놓은 거. 요런 것도 문자 만들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아시죠? 천수경 안에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요렇게. 그리고 이게 그 문제의 수생경이라고 하는 수생경. 이게 목숨을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사오는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경전이 이게 짭입니다. 짭.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만든 이런 약간 짭 경전인데, 그러니까 경도 아니야.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내가 보기에는 당나라 말부터 5대 십국시대 사이에 대부분 이런 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식구제를 지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제 이런 정도까지 가면 이게 조금 뭔가 약간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이 있어. 이게 내가 보기엔 약간 그 당나라 말에 나온다고. 당나라 말에 시황경, 예수시황 생칠경이라고 하는 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천에서 나와요. 사천에서 만들었다고. 장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만든 거야. 떠들지 마. 아이씨. 이게 다 있는 얘기. 이게 영업 비밀인데 이거 함부로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이런 걸 막 권장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렇잖아. 그냥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하는 정도지.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진짜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특수한 경우는 저거는 너무 좀 뭔가 안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만 운을 띄는데, 그게 내가 평생에 몇 번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뭐 별 그것도 없는데, 사천이 어디냐면, 사천짜장 나옵니다. 사천이에요. 거기 강이 4개 흐른다 그래서 사천이야. 이름도 쉬워. 강이 4개 흐르니까 개천이 4개 흐른다 그래서 사천이요. 그래서 그쪽이 원래 도교 이런 게 시작점이거든요. 그 오두미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막 섞여가지고 나오기 시작해. 근데 이 수생경이 언제 유명해지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건데, 저 신과 함께 영화 딱 처음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 수생경에 뭐 저거저거 해갖고 탁 나온다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이 경전을 봤대.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 참 믿기 힘든 참기름하고 똑같지. 참기름이라고 써붙여놓은 참기름이지. 그래갖고 이걸 갖고 왔대.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스토리가 그래요. 저승 사람이 이 수생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수생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저승돈이거든요. 그 돈을 여러분이 빌려왔어. 여러분 기억을 못할 뿐이야. 여러분은 지금 채무자야. 원죄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야, 채무자. 돈을 빌려왔어.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안 갚아. 이것들이 살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내 명부에서 빌려줬거든? 그 빌려준 금액에 따라서 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을 받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서 얼마 이렇게 대출 받는 거야. 대출. 그리고 그 대출 액수만큼 생명이 정해져. 요즘은 대출을 많이 받아와서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게 명부도 요즘 저금리 시대라 가지고 돈 빌려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려간다 하니까 소액대출 좋지. 일반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해가 거의 잘 안 띠끼거든. 큰 놈들이 돈 띄어먹고 이렇게 뒤집어지지. 큰 기업들이. 뭐 은행이나 우리 그런 거 봤잖아. 뭐 우리은행 저 진짜 저 나쁜 놈들이거든. 우리 돈으로다가 다 지가 해놓고 지그들 사고 쳐놓고는 나중에 뒤집어졌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공적 대금을 우리 세금으로 살려놓으니까 또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또 돈을 뜯어가. 야, 저런 기업은 내가 보기에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하면. 왜? 망하면 정부 돈으로 메꾸고, 이익이 나면 내가 먹고. 야, 이런 기업이 세상에 어딨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망하면, 경제에 미칠 타격이 엄청 클 거다. 그러니까 공기업 공적 자금으로 메꾸든지 안 그러면 전 국민이 쎄해지든지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진짜 나는 저런 놈들 되게 나쁘게 보는데 그러면 안 그러면 저렇게 해서 살려놨으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월급을 깎든 뭘 하든 해가지고 갚든지 몰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주는 거는 안 아까운데 있는 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요. 알고 보면 이제 큰 놈들이 일으키는 게 아무튼 다 그런 거예요. 조그만 사람들은 일으키지도 못해. 근데 이건 소액 대출로 여러분들이 다 받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 이거 말하면서도 웃겨. 저승에 이 돈 관리하는 놈이 봤더니 앵꼬가 났대. 저승 이 수생전이 앵꼬가 났대. 그래서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는 장기를 내놓든지 안 그러면 가든지 이렇게.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 이제 공적으로 채권 추심을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거지. 사적으로 채권 추심하면 아저씨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 그만하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뒤집어져. 가게에서 뒤집어진다고. 뭔 얘기인지 알지? 얘네가 사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면 여러분이 갑니다. 얘네는 명부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 싫으면 돈을 내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돈이 아니야. 다행인 건 얘네 돈이야. 그래서 돈이 있어. 돈이 있어. 이게 되게 웃기거든. 이거 금돈 빼먹었네 얘네. 원래 금돈이 있고 은돈이 있는데 이게 엽전이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면 엽전이거든.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엽전은 천원 지방이라 그래서 중국에서 이 우주론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안에는 네모나게 파고 밖에는 동그랗게 하고 그리고 그걸 탁탁탁탁 끊으면 이제 엽전이 되는 거거든. 원래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엽전은 나뭇잎 같이 만들어요. 주물을 뜰 때 나뭇잎처럼 이렇게 주물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그 꽃 끝에 잎맥 마지막에 요게 동전이 하나씩 달리는 거지. 그래서 입엽자를 써서 엽전이요.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똑똑 잘라내고 요 앞에 이렇게 주물이 쭉 들어가는 요 동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다시 녹여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엽전이라고 한다고 그 만드는 걸 보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만드는데 이게 금전하고 은전하고 두 개가 세트인데 이놈 금전을 빼먹었는지 이게 원가줄이라고 뺀 거 아니요? 이거 안 열어보니까 선생님들이 금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은전은 은본이제 때 이거는 은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폐로다가 되니까 이건 지폐형 동전. 그리고 여기 이제 부적 종합 선물 세트 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재밌다니까. 이거 진짜 열어보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스님들 중에도 나밖에 없지 싶어. 난 이런 거 되게 궁금했거든. 여기 법성계 여기 있네.
예, 법성계네, 법성계. 지금 화엄 일승 법계도 이게 요것도 이렇게 찌찌찌찌 하면서 이렇게 쭉 따라다니게 돼 있거든. 이렇게. 예.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게 명효의 해인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다 조탁하는 부적은 다 넣어놨는가 봐. 그하고 좋은 진원들. 여기 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기 귀신 쫓는 거고, 돈 들어오는 건 살았을 때 가져야 되는데? 왜 죽어서. 아무튼 그 저승빛을 이렇게 탕감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원이고 이런 게 불설소재길상다란이 그런 다란이 관련된 그림이에요. 그런 다란이를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저 오대산 중대에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뭐 사리를 상징하나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진원다란이라고 조선시대 때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복작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연원이 훨씬 더 오래 갈 겁니다. 고려시대에 다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것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넣어놨다더라 하고, 금강경을 탑다란이 뿐만이 아니고 금강경을 하나를 완전히 인쇄해가지고도 넣어놨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금강경하고, 그러니까 이 돈을 갚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 수생경에 보면 이 돈을 갚아야 되고 플러스로 금강경을 해야 돼. 금강경 권수가 있어요. 돈이 얼마가 있고 얼마를 돈을 해야 되고, 여기 금전을 이렇게 바꿨네. 이게 720관이네. 이쪽에 액수가 적혀 있네. 이게 저승 가서 이걸로 뭘 살 수 있는지 나중에 먼저 가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면 내가 좀 많이 갖고 갈 테니까. 내가 저승 화폐 환율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 쓰이는지를 모르겠네.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발행하면 화폐가 인플레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밥 한 끼 먹으려면 막 이만큼 갖고 가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이게 염라대왕권이라고, 또 징계하다. 염라대왕권인데 염라대왕이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슈퍼노트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게 위조화폐가 되는데. 저승은 관이라고 해요. 화폐 단위가. 우리는 원, 걔네는 관. 이게 되게 재밌어. 그리고 요 돈을, 이건 금강반야바라밀경 찬이라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찬양하는 글이에요. 금강경은 대단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가라 그러면 이게 안 가잖아. 저승까지 이거 누가 갖고 갈 거야. 그러니까 말을 불러요. 말을 불러. 말은 7필. 말은 7필. 그리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제나 이런 큰 제를 할 때는 마구단이라고 그래서 말 먹이 주는 단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말이 이렇게 돈 싣고 가잖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한번 얘기를 한 거고, 금강경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금강경. 이게 저승에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왕명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고, 왕명간 당나라 초기 사람이에요. 그게 화엄경 전기라고 하는데, 화엄경 영엄담? 현수법장이 쓴 것 때도 나오고, 화엄종의 삼조인 현수법장이 쓴 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해원 스님이 쓴데, 정법사 해원이 쓴 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진관 스님이 쓴 데도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건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왕명강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제 살아나야 얘기가 되지. 죽어서 그냥 죽었으면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잖아. 와서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덜 죽은 거다. 덜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완전히 죽었으면 그거는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 덜 죽은 거야. 개구리 같은 거 잡아봐. 그러면 개구리가 쪽 뻗어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럼 죽었나? 이라고 이렇게 딱 만지면 애가 딱 살아. 그 덜 죽은 거야. 그러면 개구리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해갖고 애를 이렇게 살려놓으면 개구리가 내가 저승에 갔더니 이렇게 약을 팔 것 같아? 안 그래. 그거 덜 죽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가면 끝이지.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 안 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임사체험이지. 근데 그 악명가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갔더니 지장보살을 만났대. 내가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이게 또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그거는 얘기를 안 해줄 거야. 이게 아까워. 근데 그 지장보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마일리지 없지? 이렇게. 너 염라대왕한테 지금 갈 거는 너 마일리지 없지? 그거를 내가 그 핸드폰으로 말하면 쾌속 충전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줄게. 짧은 거, 한타짜리 내가, 한타짜리. 요것만 하면 경기 끝이다. 그게 화엄경 사국이에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래서 그게 재지낼 때마다 장엄연불에서 나와. 그리고 종성에도 그게 나와. 종실 때도. 왜? 그거를 파지옥개송이라고 하거든요. 파지옥개송. 들어봤어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그게 당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화엄종이 확립되고 난 뒤부터는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화엄종의 확립자가 현수법장이고 송나라 때까지 현수종이라고 쓰거든. 화엄종이라고 잘 안 써. 현수종이 더 비율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는 문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왜 그거를 종에다가 쓰냐면 불전사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법고, 목어, 운판, 그 다음에 종, 범종 이렇게 네 가지를 쓰는데, 이제 운판은 그 날갑지들, 새들, 새들 조류를 구제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어는 여기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주면, 목어는 물고기를 구제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고, 북은 길짐승, 길짐승, 그러니까는 축생, 일반 축생, 새나 물고기를 제외한 일반 네 발 달린 애들. 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은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데 앞서서 이 파지옥 진언을 하고 파지옥 개송을 해요. 파지옥 진언도 해. 그러니까 개송도 하고 진언도 해. 옴가라지아 사바라고 그게 파지옥 진언이에요. 그러니까 파지옥 개송을 하고 파지옥 진언을 하는 거야. 이게 룰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금강경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금강경,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연불 틀어놓은 거를 보면, 그 장례식장에 가서 연불 틀어놓은 거 보면 대부분 금강경을 제일 많이 돌려요. 그래서 왜 금강경이냐? 이것 때문에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종이 이제 나중에 중국 불교를 잡게 되는데, 그 선종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선종은 사권 능가경이라고 하는 게 소위 경전이에요. 네 권으로 된 능가경. 이게 이제 달마, 해가 이런 분들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사조 도신 때부터 약간 바뀌기 시작해서 초조 달마, 해가, 그 다음에 승찬. 이 승찬이라는 분은 누군지 이게 굉장히 애매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도신, 홍인, 해능이고, 이 해능이 이 완성자인데,
이 양반들은 숭산에 살았고, 그래서 이제 숭산파고, 숭산 중에서도 숭산이 이제 봉우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실봉이 있고 소실봉이 있어. 그래서 소실봉에 살았다 그래서 소림사야. 그 절 이름이 소림사야. 예? 태실봉에는 중앙묘가 있고, 오악의 저 제사를 담당하는 중앙묘가 있고, 동태산, 서화산, 남항산, 북형산, 남형산, 북항산, 중앙숭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앙숭산의 메인은 태실봉이에요. 소실봉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중앙묘라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태백산 신단수 뭐 하듯이 뭐 이렇게 아니면 만이산에서 뭐 제지내고 뭐 하던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묘라고 하는 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숭양서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중국의 3대 서원 중에 하나, 유교의 3대 서원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제가 그런데 다 가봤거든. 다 가봤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는 그 옆에 칸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작은 집으로 갔지. 산이 크니까, 큰 산이니까, 봉우리가 여러 개니까. 그러니까 태실봉은 뺏긴 거고, 뺏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걔네가 원주인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부작사부작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들어간 데가 소실봉에 들어갔고, 거기가 이제 소림사, 그 유명한 소림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절. 소림사는 달마대사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이영걸 선생 때문에 유명한 절. 이영걸이 지금 뭐 여러분보다 어립니다. 아직도. 인제 한갑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뭐 저 갑상선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람이 골로 갔던데, 많이 몸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양반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가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출가해도 별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깎고 늘상 있어서 옷만 바꾸면 돼. 실제로 옷을 바꿔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 그 양반이 거의, 그 양반 데뷔작이자 데뷔하자마자 빵 터진 게 소림사예요. 소림사.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절 소림사. 그리고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돌아다니는 설에 의하면 그 소림사 관련된 관광 수입이라든지 그 매출, 관련된 매출이 1조 원이라고 하는, 진짜 이게 절인가 싶을 정도로 세상에 무슨 1조를 버는 사찰이 있대. 참 이거 대단하지. 대단하지. 절도 조그만한 절인데. 그래서 그 소림사, 이게 소림사 쪽이고, 여기는 능가경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쪽은 쌍봉산, 기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낙양에서부터 훨씬 좀 내려와야 돼요. 기주 쌍봉산 쪽에 가가지고 거의 봉우리가 두 개라서 쌍봉산이요. 그래서 한쪽 봉우리를 동쪽 봉우리라고 그래서 동산, 서쪽 봉우리를 한쪽 봉우리는 서쪽에 있다 서산,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동산, 서산. 이 양반은 서산에 살았대. 그리고 이 양반이 동산에 살았대. 동산에. 그래서 이 양반이 제자가 막 한 500명 이상 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동산법문이라 그래요. 그거를 동산법문. 동산에서 이제 법을 설해가지고 하나의 회상을 이룬 거지. 자기가 큰 세력을 만든 거지. 그때 이 양반이 쓴 중심 경전이 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선종을 완성시킨 사람은 이분이거든요. 집대성자. 중국에서는 최고 대단한 사람이 시조가 아니에요.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 이 양반이 이제 선종을 시작했다는 건데, 시작자가 아니고 집대성자가 대단한 거예요. 문화를 집대성했다. 주자가 주자학을 시작한 게 아니야. 성리학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시작자는 북송오자라고 하는 정의천, 정명도, 그 다음에 주렴계, 장행거, 그 다음에 누구야, 소광절, 이 5명이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도 정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조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주렴계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주렴계 정의천에 의해서 시작된 거를 주자가 집대성한 사람이 최고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성자.
화엄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화엄종을 현수종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화엄종의 초조가 두순, 이조가 저 지엄이지만 실제로 집대성자는 이 법장이에요. 현수법장. 그래서 그걸 현수종이라고 한다니까, 화엄종을. 이 위에가 있어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똑같은 거지.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은 뭐 이렇게 한꺼번에 창업자가 쫙 올리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몇 대를 걸쳤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업을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된 기업인데 실제로 이렇게 떡상한 거는 뭐 네 대에서 시작됐어. 그러면 내가 거의 메인이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앞에는 그냥 찌리하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요 선종이 지금 주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주류기 때문에 선종이 금강경을 중심으로, 이 어른이 또 금강경으로 깨닫거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딱 이렇게 능히 응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딱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조계종도 소위경전이, 이 어른이 조계산에 살아서 조계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계종도 소위경전이 금강경. 그런데 아무리 금강경이 세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은 거를 금강경하고 연결시킬 꼬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건 깨달음을 얻는 거고, 지금 죽어서 지금 내가 아유 이거 골로 가느냐, 이게 지금 염라대왕한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재판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찝쩍거리고 다니고 알고 있어도 만약에 재판에 법에 걸리잖아. 그러면 방법이 없지. 내가 아는 거하고 이거는 너무 다른 얘기거든. 이거는 전문가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약은 약사에게 처방을 해야 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이다. 풀쌀만 먹어서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왜 금강경이냐는 거지. 이거는 깨달음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런데 이 수생경에 보면 야리한 얘기가 나와요. 돈만 내는 게 아니고 금강경도 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그 연원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태평광기라는 책이 있어요. 태평광기라는 책이 있어. 저게 송나라 북송 초에 978년인가 지은 책이거든. 그게 500권짜리 책입니다.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문건들을 전부 이렇게 추려만,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식 전설의 고향이야. 백과사전식 전설의 고향. 거기에 5만 이상한 얘기들이, 뭐 진짜 우리 같은 사람 좋아할 것 같은 얘기들은 거기 다 모여 있어. 다 모여 있는데 책이 무진장 두껍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가 98명이 나와요. 책이 워낙 두꺼우니까 보통 죽었다 살아난 얘기가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아닌데, 그 중에서 당나라 때 사람 이야기에 보면 2건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죽었더니 사람이 죽었더니 너 뭐 해본 게 뭐 있어? 이렇게 그랬더니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연대가 안 나오는데 선종이 유행하고 난 뒤에 얘기일 거예요. 선종에서 금강경을 유행시키고 난 뒤에 얘기일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넌 살아가.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루에 20번씩 금강경을 읽은 사람이 있대. 되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문으로 읽으면 한 15분 정도? 그리고 그 정도 읽으면 외우겠지. 그러면 더 빨라질 거거든. 그럼 20번 읽으면 1시간에 4번 읽으면 5시간 읽어야 돼? 야, 그거 보통 일 아니다. 20번 읽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뭐가 4시간이요? 5시간이겠지. 1시간에 4번인데. 궁시렁궁시렁 거려. 1시간에 4번인데, 4, 5, 20 아니요. 5시간. 야, 5시간이면 거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쉬운 게 아니네. 하고
그렇게 20년을 한 사람이 있대. 그래갖고 잡혀와가지고 그렇게 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넌 20년 추가 이러고 보내줬대.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제가 여지까지 찾은 거에서는 그게 출전일 거야.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총나라 초에 기록이 됐지만 그건 당나라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막 흘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송나라 초에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금강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금강경 가지고 한타를 치고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걸 안 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돈을 태워준다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갖고 한꺼번에 태우는데 걔네는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다고. 불 붙여서 태우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돈을 뿌려도 돼. 종이돈이야. 가짜 돈. 그래서 돈과 금강경이라는 게 세트 메뉴예요. 저승에서 판단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제 같은 걸 지낼 때 이렇게 보면 각 띠마다 빚이 있어. 빚이 기록이 돼 있어. 그러면 돈 몇만간, 그 다음에 금강경 몇 번 이라는 게 있어. 그걸 못 읽어. 옛날 사람들은. 이 금강경을 왜 읽을 수 있느냐? 못 읽습니다. 왜? 문맹이거든. 문맹 비율이 아마 97%, 95%에서 97% 정도 될 겁니다. 못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금강경을 넣고, 그러니까 이건 덮는 용이고, 아까 금강경 있었잖아요? 이 금강경은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해서 태우면, 이제 한번 읽은 셈 쳐주는 거예요. 퉁치는 거야. 그래서 저승빛이 100만 관. 100만 관. 그러면 돈을 그만큼을 여기 돈 액수가 써 있다니까. 그걸 맞춰서 미리 땜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강경이 몇 권 이러잖아. 여기 돈 액수가 있다니까 여기 진짜. 그래서 있어요. 720관, 720관.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 20권, 너는 20권. 아니 그게 이쪽 장부에 있다니까. 이쪽 장부에 매겨져 있어. 그러면 이거를 20개를 만들어서 이제 넣는 거예요. 태우는 거야. 이거 되게 재밌는 문화예요. 되게 재밌는. 그래서 경전과 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옛날 사람들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이라는 거는 필요한 거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돈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들은 전부 깜빵에 가도 우리나라 이 대통령 제도의 큰 특징이 끝나고 나면 다 이게 비류직화 삼천척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 죽기도 하고 막 별 일이 다 있지. 이게 깜빵에 가든지 사형수가 되든지 별 일이 다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데 재벌은 안 무너지지.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힘이거든요. 자본주의의 힘. 그러니까 돈은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찌리한 사람들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진짜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100억 이런 사람 말고 몇 천억, 조 이렇게 그렇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별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써도 이게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이 생각할 때 우위를 둘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머리지. 그러니까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두사부일체인가 그 영화 보면 그거잖아요. 조폭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 건설업 비슷한 거 해가지고 돈 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좋은 사위를 이렇게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에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 울산에서는 가장 큰 공덕주거든요. 울산 도시 전체의 공덕주가 사실은 저 양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양반한테 뭐 그냥 받아먹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울산이 지금 같은 도시가 된 거는 사실은 저 어른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아. 이거는 그냥 시골 마을이었을 거야. 아니면 조금 커져봐야 뭐 한 진주급이나 커졌을라나? 이 정도 안 됐겠어요? 울산이 광역시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저 양반 공이지. 그런데 저렇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양반은 또 가방끈이 짧잖아요. 뭐 국졸인가, 뭐 중퇴인가, 뭐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아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또 틀려가지고 이게 돈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 지금은 이제 또 상황이 다른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정몽준 저 회장이 그 서울대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아했대잖아. 내가 그 느낌을 알 것 같아. 내 아들은 아니지만, 아니,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구나. 그 느낌 알 것 같아. 아버지 입장에서 돈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했는데, 내 주변에 머리 좋은 놈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내 아들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정몽준 회장이 원래 그게 적자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양반은 인정해줬다는 거잖아. 비슷하지.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퉁치고 이 머리라고 하는 최고 경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종이 유행하고 난 뒤부터. 그래서 요거하고 돈이 세트로. 그러니까는 공덕과 복덕이지. 이 복덕이 돈 관계되는 게 복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머리 관계되는 게 공덕이에요. 요 두 가지를, 하나는 금강경, 하나는 이 저승돈.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싶은 두 가지가 열망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생각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태평광기에서 시작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금강경이 왜 자꾸 우리가 이제 백중 때도 안 그러면 49제 지낼 때도 금강경을 독송하거든. 그리고 스님들도 제가 이제 조금 큰 죄거나 뭐 이러면 금강경을 이제 다 읽어주고, 어떤 때는 뭐 반만 읽고 뭐 이렇게 또 해요. 그게 약간 옵션 같이 돼 있어. 되게 웃긴다고. 그게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왜 금강경을 천도 목적으로 읽어주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거 내가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은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딴 데 가서 못 들어요, 이거를. 그냥 셀이 읽기만 하지. 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런 대단한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그래 유튜브를 해도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좋은 것도 좋은 건지를 몰라. 그러다가 이게 명부에서 온다. 명부에서 온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저승돈이 명부에서 어느 정도의 이 화폐 가치가 있는지 먼저 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게 그리고 전에 얘기했잖아. 이 입안에다가 노자 놓는 거, 그거는 저 강 건널 때, 삼도천 건널 때 쓰는 거예요. 다 용도가 달라. 용도가 다 달라. 그거 없으면 수영해서 건너야 된다. 그러면 수영이라도 배워놔. 다 그게 있어. 그게 저승 가면 저거 강 건너 간다라는 얘기는, 이 동아시아에는 그게 이제 그걸 나하강이라고 하고, 그 옆에 나하나루가 있어요. 지옥을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나하진이라고 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유명한 거는 황천. 황천은 황하의 원래는 지류예요. 그 협곡. 그렇게 해서 이제 황천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마치 지옥의 강처럼 험난하다, 이런 의미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히랍 신화에서는 테티스의 강. 그리고 그게 나중에 단테의 신곡에 들어간다고. 그 히랍 신화 구조가 단테의 신곡에 들어가서 단테 신곡에서도 그렇게 나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사후세계를 내가 다 아는데
요즘 환율 변동이 심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아니면 그거 야 저승에서 유튜브 하면 대박 나겠다. 내가 죽어보니까 내가 지금 두 번째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야 이거 찍으면 완전 대박인데. 아무튼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에 제가 또 진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